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음,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많이 익숙치 않는 방법에서 힘들어하시고 학생들도 음, 뭐 과제가 많다, 그리고 뭐 강의 질이 떨어진다 등등의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어떤 불균형이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빨리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제 수업은 아마 학교 측에서 지금 4월 달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5월 달에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풀리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고 얼굴 없는 어떤 어? 선생님으로 남아서 강의 종료되는 것은 정말 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반을 하되 5월달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겠지만 실시간 강의도 병행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도 1차 시는 기본적인 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루고요. 그 다음에 2, 3차 시는 이번 주 테마에 대한 부분들,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4차 시에는 한번 따라해 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지난주에 제가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이 컴포넌트를 복제를 하면 다 같이 모디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어, 나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요. 복제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키를 클릭한 다음에 Make Unique, Edit Component 바로 밑에 있습니다. Make Unique를 눌러주면 얘는 더 이상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념을 하셔서 컴포넌트 사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컴포넌트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어떤 그 방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수업 외에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지금 이렇게 큐브가 하나 있고요. 스케일 툴은 이때까지 진행해오면서 몇 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인스턴트하게 보여드린 부분들이고, 좀 심화된 느낌으로 간다면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단축키는 S. 자, 이렇게 보면 그립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녹색으로 그립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갖다 대면 설명도 나오고
원하는 방향의 엑시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진다는 게 대해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볼까요? Green scale about opposite point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코너 쪽에 있는 코너 그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런 엣지 상에 있는 거를 엣지 그립, 그리고 페이스 면에 있는 요걸 가지고 페이스 그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스턴트하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 만약에 내가 코너 그립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요. 코너 그립을 클릭.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축만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VCB 창에다가 요거 반 정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 0.5 치면 반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반대로 얘를 두 배로 키우고 싶다. 클릭, 숫자 2, 두 배로 크기입니다. 영적이.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거죠. 코너에 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값이 나고, 그러면 페이스에 대고 한번 해볼까요? 페이스에 대고. 어떻습니까? 페이스는 그 축만큼 줄어듭니다. 방금 0.5를 했거든요. 다시요. 클릭, 2.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너에다가 해볼까요? 코너 말고 저기 엣지 클릭 0.5. 정비례로 움직이지가 않지요. 비정비례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다시 클릭 2.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K로 보시면, 엑스레이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상의 그립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난 헷갈린다 그러면 K를 클릭해서 다시 끄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하시면 되는데, 스케일에서도 그 Shift하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뭐 기타에 대한 옵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면 스케일 들어가서요. 일단은 Shift부터 볼까요? Shift를 누르고 지금 이 그랩을 잡고 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정비례하죠. 이번에는 맥용은 커맨드, 그 다음에 윈도우는 뭐가 될까요? 이게 Alt가 되나요? 그 다음에 클릭하니까 점이 이동을 하죠. 센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센터 쪽 이동해서 센터 축을 해서 센터 축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로 커진다. 그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상태에서도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센터에 점이 생겨요. 다시 컨트롤, 맥인토시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센터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프트하고 컨트롤에 대한 감을 아셔야 될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적정 사이즈에 대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혹은 Shift 옵션 키, 커맨드 키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스케일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과 아웃라이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게요. 레이어하고 아웃라이너는 뭐라 그럴까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이어 작업은 여타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캐드라든지 포토샵, 굉장히 복잡하고 다중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와 아웃라이너를 필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링 하는 거를 체화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윈도우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와 아웃라이너가 사이좋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현재 상태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아웃라이너 이렇게 뜨죠. 레이어의 개념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이 떠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네임바에 보면 요거는 없애는 거, 닫는 거고요. 밑에 플러스는 레이어를 생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 1 다음에 레이어 0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1, 2 숫자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우고 싶다 뭐를 레이어 2 방금 있으니까 레이어 2를 다시 지워 볼게요. 다시요. 이것은 제가 방금 실수한 건데 이것을 클릭하면 안 돼요. 지우고 싶은 거는 다시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를 생성했어요. 하나. 그리고 이름을 뭐 쳤다. 치고 레이어를 생성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을 하고 있는 창은 지울 수가 없다라고 삑삑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안 지워지죠. 이렇게 소리, 오디오 작동 소리가 나고요. 근데 이게 클릭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레이어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이쪽에 쭉 나열되는 거는 레이어 네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릭이 돼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색상 볼까요? 한번 바꿔볼까요? 핑크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펄즈라는 게 있어요. 펄즈는 아무 내용도 없는 레이어를 지우는 기능입니다. 펄즈는 그 다음에 컬러 바이 레이어 하면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지금 레이어 제로에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핑크색이 이렇게 다 뜹니다. 핑크색 표시가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visible 돼 있는데
visible 돼 있어요. visible 돼 있는데 이 visible은 보이냐 안 보이냐, 이 화면 상태에서 지금 레이어를 보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거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이어 끄기와 켜기를 했고요. 레이어를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변경하기. 레이어 변경하기. 자, 지금 얘가 보면 엔트리 인포 있잖아요. 엔트리 인포. 이게 지금 열려 있는데 안 열리시면 여기 우측 마우스 키 해서 바로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엔티티 인포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트, 이 그룹이 지금 어디에 있냐? 로봇에 있다 이거예요. 로봇에 있다.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레이어 제로에 갖다 놔볼까요? 레이어 제로 갔어요 지금 얘가.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식은 인터페이스가 틀릴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 상태에서 내가 로봇을 지워볼게요. 아까는 로봇이 있었죠? 근데 지금 레이어 1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레이어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다시 원상태로 가볼게요. 자, 로봇으로 왔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레이어 설명이 단 것 같아요. 이거 뭐 간단하죠. 레이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웃라이너 볼까요? 아웃라이너에 보면 아웃라이너 뭐냐면은 지금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전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컴포넌트와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서페이스 이런 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클릭하면 그룹이 된 것, 그리고 컴포넌트화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돼 있죠. 컴포넌트 모델 인프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나 그룹이 존재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표라고 뭐 오더링을 할 것 같을 때 그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니까 얘는 이름이 지금 네이밍이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클릭하니까 그 밑에 어, 따라가죠. 이 그룹 안에 포함된 헤드가 있고 문코가 있다. 이렇게. 네이밍을 바꿀 수가 있죠. 우측 마우스키 클릭해서 보면 리네임이 있습니다. 리네임이 있고 한글로 머리 하나 해볼까요? 머리. 이렇게 여기서 머리 치면 클릭,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left eye
이 네이밍이 잘못되어 있나 보네요. 노즈로 해보겠습니다. 노즈. 잠깐만요. 링크로 되어 있네요. 눈, 코. 이렇게 뜨죠. 그 상위 개념의 그룹핑을 먼저 찾아가고 하위 개념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는 직접 뜨지 않았지만 그게 포함된 그룹을 이렇게 찾아주고 여기 클릭하면 눈, 코가 나와지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옆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expand all 하면 하위 컴포넌트와 그룹을 모두 표시하고, 그 다음에 collapse all 하면은 상위 컴포넌트와 그룹을 모두 표시한다. sort by name 하면은 이름 순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찾기 쉽게 가는 거죠. 만약 컴포넌트 많이 늘어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이렇게. 그죠? 얘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머리.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 주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쉽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고 한다면 이 창에서 지금 레이어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레이어가 안 보인다든지 컴포넌트화 되지 않다든지 그룹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여기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레이어를 지웠죠. 그러면 여기 찾아보면 로봇이 없어졌어요. 로봇이 없죠. 예. 그런데 다시 비즈블 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레이어와 아웃라이너를 사용하시면 복잡한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고, 방금 이렇게 그룹화 한 요 개념 뭐,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뭐 팔을 또 몸통에 그룹핑하고, 다리도 발과 다리 그룹핑하고, 얘들도 몸통하고 그룹핑해서 전체적인 인체라고 하고 그 밑에 하위 개념들 쭉쭉쭉 나열하면 컴포넌트와 그룹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그러면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레이어 컴포넌트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재질 입히는 거, 페인트 버킷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페인트 버킷은 지금 이 창이 떠져 있는데 지우면 여기 이게 페인트 버킷입니다. 단축키는 B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창닫기, 이 플러스는 이게 크게 보는 거, 전체 화면.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보면 컬러 휠이 있어요. 컬러 휠은 내가 어떤 컬러링을 이 오브젝트에 넣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피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그룹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뭐 휴하고 명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컨트롤이 되고요. opacity도 컨트롤이 됩니다. 투명도죠.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색상을 이렇게 팔레트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또 갖다 쓸 수 있게. 옆에 거 보면 컬러 슬라이드가 이제 좀 더 정확한 어떤 치수값 그런 것들을 원할 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opacity가 가능하고 팔레트에 컴포넌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펙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컬러 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원하는 색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게 크레용이죠. 이렇게 보면 색상별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머티리얼이에요. 머티리얼인데 이게 집 모양을 치시면 컬러스인 모델로 갑니다. 바로 이 모델 안에 있는 컬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팝업 창을 띄워보면 3D 프린팅부터 해서 애플 뭐 위에는 컬러링이에요. 이렇게 보면 컬러링 컬러 밑에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이렇게 머티리얼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찾기 쉬우실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매뉴얼이 몇 개씩. 여기에 뜨는 것들 외에 내가 외부에서 편집을 해서 여기 올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것은 새로운 것, 뭐 이렇게 하면 my text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이런 식으로 new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지정해서 그런가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with height 해서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하나 뜨네요. 그럼 이거는 외부에서 제가 끌어온 것, 임포트한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테스트 안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 내가 테스트를 생성했고 이 테스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금방 만들어낸 게 하나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디션도 되죠. 요거에 대한 뭐 에디션, 없애는 거, 그리고 복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 텍스처에서 또 새로운
텍스처를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단순하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편집해서 텍스처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고요. 사실은 텍스처 작업을 하고 렌더링에 가서 다시 디테일한 텍스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스케치업에서 최대한 텍스처를 이렇게 심플하게라도 한 다음에 작업물을 렌더링 프로그램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뭐 충돌이 일으킨다든지 아예 그룹핑 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이 창이 떠 있으면 선택 툴에서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요 밑에 이렇게 창에 이렇게 떠요. 얘를 클릭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딱 뜨고요. 그다음에 뭐 이 상태에서 다시요. 23. 예, 그룹이 되어 있네요. 그룹이 되어 있는 데는 재질이 안 들어가주죠. 다른 재질들로 되어 있는 그룹핑에서는 이렇게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안에 그룹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재질을 넣어보고요.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위쪽에 이 패턴을, 이 머티리얼 매핑된 거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편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마우스키 하셔서 텍스처에 들어가 보세요. 텍스처에 들어가면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에 포지션, 이렇게 말풍선 같은 게 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해서. 그래서 X를 클릭하면 이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원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초록색 볼까요? 초록색은 이렇게 로테이션 마크가 되어 있어요. 스케일 로테이션 시키는 거다. 스케일과 로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 보니까 커지고 이렇게 Z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네요. 예, 놓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뭡니까? 파란색은 스케일과 쉐어 텍스트, 스케일과 기울기, 이렇게 스케일도 커지면서 굉장히 큰 왜곡도 발생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안 쓸게요. 일단 그다음에 옐로우는 디지털 텍스처, 왜곡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이라고 할까요? 왜곡된 정도.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바뀐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만 한번 잡아볼까요? 스케일.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에다가 바로 내가 뭔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 내 텍스트를 넣고 싶다 했을 때, 혹은 뭐 액자다 그랬을 때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갈 면을 선택하고요. 파일에 임포트를 시키세요. 임포트해서 뭐 얘를 땡겨 올 텐데, 이 파워창을 보면 use as an image, use as a texture, use as new matched photo 돼 있는데, use as a texture 하시고 임포트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텍스처가 매핑이 되게 되죠. 그 다음은 이 면을 매핑을 하는데, 얘와 인접한 다른 면들, 얘를 둘러싼 다른 면들이 모두 매핑이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도 Shift, Ctrl, Alt 키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Ctrl 키 쓰는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게 있고, 우드에서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매cin토시에서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얘만 클릭했을 뿐인데, 얘를 둘러싸고 이 면들이 다 이렇게, 실내 벽체라든지 이런 것들 일일이 클릭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원샷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다른 걸 해볼까요? 시프트를 해볼게요. 시프트를 하는데, 시프트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랑 똑같은 성질의 것들은 다 핑크색이 되는 걸 볼까요? 이렇게 매핑이 안 돼 있던 하얀색들은 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색깔로 클릭하면 이렇게 하얗게 매핑이 안 돼 있던 면들은 이 모델링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매핑이 되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사실은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커맨드, 매cin토시에서 커맨드고 윈도우에서는 Alt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버스켓 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스포이드 개념이 됩니다. 스포이드 개념. 이렇게 스포이드 하면 이 창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스포이드 바뀌시죠? 스포이드 바뀝니다. 이렇게. 네.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다는 표시는 매핑이. 자, 컬러 버스킷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셔도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시 수업은 여기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모델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면 기본적인 툴킷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게 되니까. 자,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